네, 안녕하세요. 오승인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돌출점 혹은 큰 점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이것을 제거했을 때 흉터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점이라고 하면 경계성 모반, 그리고 복합 모반, 그리고 진피내 모반으로 구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경계 모반은 보통 1에서 6mm 정도의 크기고요. 갈색, 검은색이 이렇게 평평한 반점으로 표면이 매끈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이 돌출돼 있지 않고요. 특히 이제 표피, 진피 경계 부위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CO2 레이저나 간단하게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점을 빼낼 수가 있는 점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합 모반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융기된 형태입니다.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갈색이나 혹은 검은색을 띠게 되고요. 얘네는 위치가 약간 표면은 약간 매끈한데 사마귀 모양이고 거친 털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점세포가 보통 표피, 진피, 경계뿐만 아니라 진피 내에도 굉장히 깊숙하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융기가 되면서 진피까지도 많이 침범한 그런 모반이 될 거고요. 이제 진피 내 모반은 융기된 방구형입니다. 그러니까 불룩하게 이렇게 융기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안쪽에 들어있죠. 그래서 살색부터 흑색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세포는 보통 이 진피 내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범위도 크고 겉에서 봤을 때도 보통 그러니까 이게 복합 모반하고 진피 내 모반을 조금 구별하기가 힘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복합 모반은 융기가 돼 있대 약간 검은색에서 갈색, 그리고 진피 내 모반은 융기가 돼 있대 약간 핑크색, 그러니까 살색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술적 제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성형외과에 또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겠죠. 보통 이제 수술적 제거가 필요한 점 중에 가장 흔한 건 여러 번 레이저 치료를 했지만 색소는 빠졌지만 돌출이 여전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크기가 큰 점. 지금 그림처럼 팔 부위 쪽도 모반처럼 크게 퍼져 있는 경우는 이거는 사실 레이저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위죠. 그래서 이거는 스테이지드로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 모양이 불규칙하고 악성이 의심되는 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수술적 제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수술적 제거가 필요한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돌출점이나 큰 점을 제거할 때 원칙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주름선에 따른 절개 디자인입니다. 제가 볼 때는 돌출점을 제거할 때 가장 50% 이상의 영역을 차지하는 것,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의 이 디자인에서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점 제거를 하는데 갑자기 주름이야? 이러실 수 있거든요. 얼굴에서 흉터 성형뿐만 아니라 뭔가 봉합을 하거나 점을 제거해서도 봉합을 하잖아요. 이 봉합을 할 때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도 가장 신경 쓰는 게 흉터겠죠. 흉터를 덜 남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얼굴의 주름선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형외과 전문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수련을 받을 때도 그렇고 이제 꼬맬 때도 이 레이어 바이 레이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점을 제거하고 났을 때도 이 진피층이나 혹은 근육층까지 이렇게 보이는 경우에는 그 층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미세 봉합을 잘 해줘서 벌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층 자체가 안정화되면서 내살처럼 명확하게 나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툴. 이거는 제가 볼 때 전체 100으로 따졌을 때 한 35에서 40%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자, 나머지는 실밥 제거 전에 이제 근육이 많이 움직이는 부위가 있습니다. 얼굴에서도.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봉합을 하거나 꼬맸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텐션이 덜 가야 되는 부분이라면 이게 근육이 덜 움직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근육이 많이 움직이는 부위에 상처가 나거나 이제 수상을 당하거나 하면 그만큼 꼬맸을 때도 흉터가 많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근육의 움직임이 최소화된다는 거, 이게 세 번째 원칙이고, 네 번째는 실밥 제거를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약간 뻘겋게 선이 남지 않습니까? 이 선에 대해서 적절한 흉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10% 정도 자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원칙은 여러분들이 좀 오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의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수술이든지 특히 이제 돌출점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특히 흉터 성형술이나 이렇게 얼굴의 흉터를 최소화하는 수술에서는 얼굴 주름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얼굴 주름선이라는 건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요. 이렇게 우리가 주름이 지는 라인 방향이 있거든요. 이마도 보면 이마가 주름이 이렇게 세로로 지지 않죠. 다 가로로 지게 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주름은 어느 방향으로 지게 되냐면 우리가 근육이 있으면 이 근육의 수직 방향으로 주름이 생깁니다. 왜냐면 이렇게 근육이 있으면 이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수직 방향으로 이제 주름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우리 얼굴의 어느 부분이 주름이 생기느냐를 나타내는 선이고요. 이거를 다시 말하면 이 주름의 수직 방향은 근육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근육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얼굴 주름선에 따라서 수술적인 디자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마에 이렇게 돌출점이 크게 있다 하시죠. 그럼 이 이마의 돌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위아래로 길게 해버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주름선의 수직 방향은 근육이 있는 방향이라고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길쭉하게 해버리면 이게 상대적으로 근육이 많이 움직이고 주름이 지게 되니까 흉터가 많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주름선에 맞춰서 옆으로 길게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덜하고 주름선에 맞춰서 있기 때문에 그만큼 흉터가 최소화되는 겁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외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어느 방향에서 예를 들어서 뭐 돌출점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뭐 어떠한 미용 수술을 하거나 얼굴에 칼을 대는 수술을 하거나 했을 때도 이 부분에 맞춰서 성형외과 의사들은 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이 어떻게 수상을 당했을 때 훨씬 흉터가 덜 남을 수 있겠구나. 이거를 이 주름선과 연관 지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예를 보겠습니다. 자, 가장 좀 흔한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이분처럼 코 옆쪽에 큰 돌출점이 있는 거죠. 이분도 레이저로 한 3번, 4번 제거를 했지만 오히려 점은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출점을 제거하고 싶다라고 해서 병원에 방문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디자인을 항상 할 때는 어떻게? 주름선에 맞춰서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이분이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금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게 절개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점이 요만한데 왜 절개 디자인은 점보다 더 크나요? 왜 그러냐면 점의 그 사이즈처럼 동그랗게만 떼어내서 봉합을 하면 이게 중간과 바깥쪽 부분의 길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가운데 지름과 바깥쪽의 요 원과 원의 끝을 잇는 요 선은 다르죠. 이걸 딱 봉합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얘 봉합했을 때 울겠죠. 피부가 웁니다. 왜냐면 이게 딱 라인이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저희가 이제 타원형으로 이제 보통은 디자인을 하는데, 자, 이분도 보면 그러면 아까 주름선에서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코 쪽의 주름선은 이렇게 가로로 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분도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가로로 디자인을 해서 다음과 같이 제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이 그림이 이제 제거를 하고 난 후에 돌출점이라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수술 전후 사진이 되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뭐라고요? 링클선, 즉 주름선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야 된다. 이게 오늘 가장 핵심입니다. 자, 이분 보시겠습니다. 이분도 보면 여자분이신데 코 옆쪽에 이분도 마찬가지로 돌출이 되어 있는 거죠. 이분도 마찬가지로 레이저로 몇 번을 뺐지만 색은 좀 빠졌지만 돌출된 부분이 아직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디자인할 때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놨던 것처럼 본인의 링클 라인에 맞춰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링클 라인도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그림이 있지만 환자분들마다 이렇게 웃을 때 생기는 링클 라인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본인의 얼굴의 링클 라인에 최대한 맞춰서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요. 자, 이제 왼쪽이 이제 수술 전의 사진이고 왼쪽에서 보시는 그 파란색 라인이 수술적인 디자인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수술 후의 사진이라 보시면 되고, 지금 오른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약간의 하얀 선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원래에 비해서는 확실히 돌출도 이제 다 제거가 됐고 상대적으로 움직임 자체도 덜한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이제 흉터의 관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출점을 제거하고 정확하게 미세봉합하고 우리가 바깥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흉터가 생길 수 있는 영향을 다 배제를 최대한 시킨다는 조건 하에서는 그 다음에 실밥을 뽑고 나서는 결국에는 흉터의 관리의 부분에 대한 것이 되고 있고요. 보통 이 관리라는 거는 이제 본인이 실리콘 계를 좀 붙여주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병원을 방문했을 때 그 부분에 맞춰서 레이저 치료를 좀 더 해드리거나 하는 것이 또 이제 관리의 방법이 되겠죠. 자, 오늘은 제가 돌출점이나 혹은 큰 점 이런 것들을 안면부에서 특히 제거를 할 때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아마도 돌출점 제거는 이런 식으로 하는 수술이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이었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